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무리와 밤의 형제단 1편, 2편, 3편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4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특히 꽤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내 눈앞에 딜런 베넬싱의 얼굴이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상대가 손을 한 번 더 흔들자 붉은 머리 소녀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딜런만 남았다. 그래, 네 말대로 미리 알려주는 쪽이 나왔겠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말도 안 돼. 말도 해. 딜런이 쿡쿡 웃으며 물었다. 놀랐어? 하지만 난 도무지 이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 같아? 딜런은 답이 너무 뻔하지 않냐는 듯이 싱긋 웃었다. 설마 너 마법사야? 딜런이 손이 입김을 후 불자 불꽃으로 이루어진 나비 3마리가 나타났다. 나비들은 연기를 뿜으며 내 머리 위를 팔랑팔랑 맴돌더니 이내 사라졌다. 머릿속에 100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나도 모르게 그 질문들을 입 밖으로 마구 쏟아냈는지 딜런이 두 손을 번쩍대며 말했다. 오, 한 번에 하나씩만.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미안. 일단 대체 왜 마법 소녀라는 아이디를 쓴 거야? 이번에는 딜런의 얼굴이 빨개졌다. 일종의 위장 전략이었어. 널 믿어도 될지 알 수가 없었거든. 관리국은 내가 마법사라는 사실을 몰라. 앞으로도 모르기 바라고. 그런데 네가 날 고발할지 어쩔지 알 수가 없었어. 좋아?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째서 넌 수정구슬을 만졌을 때 나처럼 마법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거야? 딜런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 환양을 만들어냈거든. 평범한 훈련생인 것처럼 꾸몄지. 제대로 해내기까지 몇 달이나 연습했어. 그날 무대에서 내려올 때 딜런은 진심으로 안도하는 데 보였다. 어떤 초능력을 얻게 될지 몰라서 긴장한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환영 마법인 일루전을 제대로 해내서 마음이 놓였던 모양이다. 그럼 그 무기는? 왜 네 냄새랑 맞지 못했던 거야? 이번에도 딜런은 싱글거리며 대답했다. 일루전은 시각뿐만 아니라 상대의 모든 감각을 속일 수 있거든. 그때는 후각도 속이는 마법으로 나를 감쌌어. 관리국 안에선 어떤 초자연적 존재와 마주칠지 모르니까 항상 마법사의 자취를 감춰야 해. 우와, 대단하다. 네 일루전만큼 대단하진 않아. 넌 수정구슬 안에 연기가 가득 차오르더니 아예 깨지는 환상을 만들어냈잖아. 그건 순전히 우연이었어. 그게 핵심이야. 아주 강력한 일루저니스트만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정도의 환상을 끌어낼 수 있거든. 딜런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는 딜런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마법 측정기와 모르에 이어 딜런까지 내가 그토록 강한 힘을 지녔다는데 정작 나 자신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마리 너에 비해 난 그저 평범한 일루저니스트에 불과해. 그 대신 난 아주 강력한 테크놀로지스트다. 테크놀로지스트는 또 뭐야? 딜런이 빙그레 웃는 순간 내 휴대폰이 부르르 떨렸다. 확인해봐.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입에서 헉 하고 탄성이 터져나왔다. 발신, 딜런, 꽤 근사하지? 말도 안 돼. 딜런의 웃음이 전염된 거지. 나도 자꾸만 웃음이 배어나왔다. 진짜 근사하다. 좀 근사하긴 하지? 아빠를 비롯한 관리국 사람들은 마법 능력을 저주라고 여기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보나마나 너한테 능력이 과하면 사람이 악해질 수 있다는 둥 하나마나 소리를 했겠지?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밤의 형제라는 누구한테 마법 능력을 받은 게 아니야. 그때는 타고난 마법사였어. 딜런의 설명을 들으니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오로는 나도 타고난 마법사인 것 같다고 했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마법을 지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럼 사실이었겠구나. 아빠 국장님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놨거든. 내가 모로를 만나러 블랙스톤 감옥으로 간다는 내용 같았어. 그래, 모로는 관리국을 파괴할 엄청난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 그 부인이 했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 내가 나한테 그랬잖아. 모로의 제자가 인재 교환을 요구했다고 말이야.
단순히 모르를 풀어달라는 요구만이 아니라 어떤 파괴적인 힘을 얻고자 했나봐. 모르는 관리국이 자기한테서 그걸 빼앗아갔다고 했어. 딜런이 뭔가 말하려는 듯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왜? 그게 뭔지는 알고 있어? 아마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범의 형제란이 마법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 암흑서라고 부르더던데. 그 책에는 여러 마법 주문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주문들만 담겨있대. 블라디미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위버였다고 하니까. 위버? 그건 또 뭐야? 일루저니스트나 테크놀로지스트처럼 마법사의 한 종류야. 위버는 방직공이라는 말뜻처럼 새로운 주문을 짜내는 능력을 지녔어. 밤의 형제란이 그토록 막강했던 이유도 둘이 가진 능력 때문이었어. 완벽한 팀이었지. 블라디미르는 새로운 주문을 만들어내고 모로는 그 주문이 실제로 펼쳐보였거든. 블라디미르가 죽고 난 뒤 암흑서는 초자연 현상 수사부의 중앙정보에 보관되어 있대. 그런 책이 정말 있다면 말이야. 크로 국장과 피오나 요원의 반응을 고려하면 이 이야기는 그저 뜬소문이 아니라 사실인 듯했다. 그 책에 관리국을 파괴할 수 있는 주문이 들어있을까? 딜런은 자기도 모른다는 듯이 어깨를 들썩여 보였다. 방부지는 대답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암흑서에 담긴 주문은 일반적인 마법사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라 사용하려면 엄청나게 강력한 마법의 힘을 지녀야 한대. 타고난 마법사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모로나 나는 딜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처럼 말이지. 딜런은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섬뜩한 현실 앞에 몸소리가 쳐졌다. 타고난 마법사는 어떤 점이 그리 특별한 거야? 딜런이 의자에 푹 기대앉으며 말했다. 대답했다. 일단 타고난 마법사는 극히 드물어. 지금까지 밤의 형제단 외에 타고난 마법사가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 마치 우주의 섭리가 널 마법사로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야. 나머지 마법사들은 모두 다른 마법사한테서 마법 능력을 물려받았어. 내가 타고난 마법사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 나 몰래 누가 나한테 마법 능력을 주었을지도 모르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제자 수련 주술은 당사자가 모르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주 강력한 주술이라서 스승과 제자를 영원히 묶어놓거든. 기본적으로 그 둘은 같은 마법의 힘을 공유한다고 보면 돼. 넌 누구한테서 받았어? 딜런은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벅벅 쓸어넘겼다.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을 또 하나 털어놔야 하는데 널 믿어도 되겠지? 너한테 이 비밀을 알려주는 이유는 마법사라고 해서 무조건 악당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고서 굳게 약속하고 난 뒤 딜런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조상이신 에이브로햄 베네싱님께서 블라디미르를 모질렀다는 건 너도 알지? 블라디미르가 그분을 그렇게 신뢰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에이브로햄 할아버지는 블라디미르의 제자 중 한 명이었거든. 정말이야? 나는 딜런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귀를 쫑긋 세웠다. 그래, 베네싱 가문의 마법사들은 나머지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숨긴 채 대대로 마법의 힘을 전수해왔어. 그 힘이 내 큰아버지에게 넘어왔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누나에게 넘겨주셨지. 누나는 수송 요원이 되면서 나한테 힘을 물려주었고 잠깐만! 도저히 진런의 말에 자르지 않고 기다릴 수가 없었다. 마리아 요원도 마법사였단 말이야? 나 수정구슬을 피할 방법을 아는 것도 그것 때문이야. 우리 가문의 마법사들은 거의 700년 동안 그 일을 해왔거든. 잠시 후에야 그 말뜻을 깨달았다. 관리국 편에 선 마법사가 우리 전에도 있었다는 거구나. 얼마든지 우리 가문 출신의 마법사 중 그 누구도 범죄에 발을 들인 사람은 없어.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다고. 그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마법을 썼을 뿐이지. 사람들이 마법사를 하도 싫어하니까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 했더니 참 비참해. 우리 오빠는 마리아 요원이 마법사라는 걸 알았어? 몰랐을 거야. 이 비밀은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거든.
사실 엄청난 비밀이었다. 나는 딜런이 그런 중요한 비밀을 나와 공유해주어서 감격스러웠다. 그리고 딜런의 말을 진심으로 믿고 싶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내가 반드시 사악한 존재로 변하는 건 아니라는 소리니까. 하지만 역사 속에서 마법사와 범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당장 모르만 하더라도 말이다. 그럼 왜 나쁜 마법사들은 왜 그런 악의 길을 택한 거야? 딜런은 어깨를 들썩이며 대답했다. 나도 모르지. 어쩌면 밤의 형제는 때문에 덩달아 미움을 사는 데 지쳐서 분노가 폭발해버린 게 아닐까? 라라는 물론이고 다른 훈련생들이 널 대하는 태도에 너로 화가 치밀지 않아? 그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너한테 메시지를 보낸 이유이기도 해. 초자연 세계가 내게 심어주는 흉막감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거란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더라. 우리는 여느 관리국 사람들과는 달라.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고. 나는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그 많은 걸 다 어디서 배웠니? 나라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잖아. 나는 멍청한 쇼핑이나 여행에 돈을 쓰는 대신 마법사에 관련된 거라면 뭐든 사모았어. 부모님은 그냥 내가 사춘기인가 보다 하셔. 아니면 그러기를 바라고 계시던가. 아빠는 마법사를 거의 병적으로 싫어하고 두려워해서 너랑 이야기란 것조차 금지했어. 라라가 근처에 있으면 내가 너한테 쌀쌀맞게 구는 이유도 그 때문이야. 라라가 냅다 일러가지다니까. 딜런은 호주머니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쑥 내밀었다. 지난해 수식과 경매에서 구한 마법사야. 역사상 최고의 일루저니스트 중 한 명으로 꼭 손꼽히는 많은 바이올렛을 소유했던 물건이래. 가죽 장정이 뚫린 고급 일기장처럼 생긴 색이었다. 검은색 벨벳줄에 묶인 조그만 황금 열쇠가 달려있었다. 나는 그 책을 받아든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다. 딜런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 비밀은 나를 비롯해 베네시 가문의 모든 선대 마법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야. 우리 가문 사람이라도 마법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로 정체를 드러낼 수 없게 되어 있어. 우리 누나와 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엄마 아빠가 기겁하실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로 널 믿어도 되느냐는 거야. 눈가를 떨군 채 곰곰이 생각해 보였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되어서야 내가 마법사 친구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마법사로 산다는 게 어떤 일인지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말이다. 나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날 믿어. 나는 저녁 시간이 끝날 무렵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다. 아마 엘신이 아직 식당에 있을 것 같았다. 엄마가 지금 여기 있다면 당장 뭐라도 먹으라고 야단이었을 거다. 게다가 내일은 첫 번째 선발 시험이 있는 날이니 다 성공했겠지. 하지만 나는 마법사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보고 싶어서 종이 쑤셨다. 내가 마법사라는 사실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지만 동시에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사실 전속력으로 달려서 곧바로 방으로 들어온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침대 철퍼덕 들어누워 마법사의 황금 자물쇠 열쇠를 꽂았다. 그러나 마법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자물쇠는 열릴 기미가 없었다. 혹시 딜런이 장난친 걸까? 이런, 딜런의 못 믿어온 마음이 또 불쑥 튀어나왔다. 그 애는 나한테 그렇게 큰 비밀을 알려줬는데 말이다. 책을 여는 방법이 분명 따로 있겠지. 또다시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하지만 책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책을 방바닥에 집어 던질 뻔했는데 손가락 끝에 낙상 감촉이 느껴졌다. 책 등에 뭔가가 볼록하니 튀어나와 있었다. 책을 종명 아래로 가져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책 등에 아주 작은 황금색 버튼이 달려있었다. 버튼을 쿵 누르자 자물쇠가 찰칵하고 풀리더니 책 뚜껑이 저절로 열리며 첫 페이지가 드러났다. 잘했어요. 일루저니스트 훈련의 첫 번째 가르침은 아무도 믿지 말아랍니다. 어떤 것도 모이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진실이 증명될까지는 일단 가짜라고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초보 일루저니스트는 무엇보다 다른 마법사가 펼쳐놓은 일루전을 걷어내는 주문부터 익혀야 해요. 아주 간단한 주문이랍니다. 디스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책을 덮으세요. 그런 다음 검지와 중지만 뻗은 채 책 앞에서 손을 흔들며 디스펠이라고 말해보세요.
딜런이 분홍머리 소녀의 모습을 환영을 거둬낼 때 바로 이 주문을 사용한 게 분명했다. 나는 책을 덮고서 두 손가락을 쭉 뻗은 채 책 앞에서 천천히 손을 흔들며 디스펠이라고 주문을 외웠다. 가슴속에 따뜻한 감각이 차올랐다. 마치 쌀쌀한 날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마신 듯한 느낌이었다. 곧바로 침대 위에 놓여있던 책이 부르르 떨리더니 검은 가죽 표지에 환한 빨간색 얼룩이 군데군데 번져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떨리던 책은 어느새 크기가 2배로 커지고 점점 두꺼워졌다. 마침내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을 때 이제 침대 위에는 이전과 다른 자물쇠가 달린 새로운 책이 놓여있었다. 나는 빨간 가죽 표지 위에 새겨진 금박 글씨를 읽어보았다. 일루저니스트가 되고 싶나요? 당대 최고의 일루저니스트 마담 바이올렛의 마법 주문과 사색. 뭔가 이래 꾸미고 있을 줄 알았지. 벼랑간 뒤에서 라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하마터면 침대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뒤돌아보니 문이 빼꼼 열려있고 라라가 그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라라는 휴대폰을 들고 내 행동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다. 조금 전 복도로 서두르러 달려가는 나를 보고서 뒤를 밟은 모양이었다. 나는 마주치며 꼴깍 삼키고 물었다. 얼마나 봤지? 라라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발로 걷어차서 나왔다. 그러더니 대뜸 마법사를 향해 달려들어. 나는 책을 품에 꼭 끌어안고 문을 향해 도망쳤다. 물론 라라의 동작이 더 빨랐다. 라라는 씩 웃으며 내 품에서 너무도 쉽게 책을 빼냈다. 초인적인 신체 능력 덕분인지 힘이 엄청났다. 라라는 책을 보란듯이 흔들며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었다. 넌 이제 큰일 났어. 이것 때문에 관리국에 쫓겨나게 될 거야. 지금 네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도 분명히 알아야겠지? 어쩌면 체포당할지도 몰라. 나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라라, 제발 이 일을 알리지 마. 부탁이야. 맙소사. 방심하다가 라라한테 걸리더니 나 자신이 한없이 멍청하게 느껴졌다. 이 일로 관리국에서 쫓겨난다면 기억도 함께 지워질 테니 오빠를 찾을 기회들이 영영 사라지겠지. 라라가 희죽거리며 대답했다. 조건이 하나 있어.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조건인데? 주니어와 요원 훈련 과정을 그만둬. 그럴 순 없어. 난 도의지를 쳤다. 초자연 현상 수사부에 들어가지 못한 오빠를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인가? 관리국의 공식 뱅키시 수사팀에 들어가려면 주니어 요원이 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라라는 어깨를 들썩이며 문에 기대섰다. 신규 채용은 네 자리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는 네가 채워가면 곤란하지. 그것도 순전히 멍청한 네 오빠가 인기 많다는 이유로 말이야. 그만두든지 쫓겨나든지 얘가 결정해. 과연 내게 선택의 여지가 있긴 한 걸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